고맙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끝없이 성장하는, 희망을 가득 품은 그런 당신과 함께라서 MG가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당신 덕분에 60년, 함께 더 빛나는 100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울산을 잇는 생활정보신문 울산교차로. 집 구할 때, 점포 얻을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직원 구할 때, 직장 구할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각종 생활정보까지 울산교차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울산 동구 출신으로 보성학교 교원으로 지내다가 일본에서 일왕 암살에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아 혹독한 고문을 받고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순국한 서진문 선생입니다.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도 받았고 흉상까지 조성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웬일인지 홀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동구 지역에서 광복 직전 강제 폐교될 때까지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보성학교의 전시관이 지난 2021년 2월 문을 열었습니다. 보성학교의 역사와 함께 학교 설립자인 성세빈 선생, 그리고 교사로 함께했던 이효정, 서진문 등의 활동 등이 전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진문 선생은 성세빈 선생과 외사촌지간입니다. 보성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에 힘을 쏟은 인물입니다. 울산 출신으로 동네 야류 타일 제작자로 널리 알려진 고 천재동 선생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서진문 선생은 1928년 10월 25일 일왕의 즉위식을 앞두고 예비 검색에 걸려 일왕 암살 모의 혐의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석방 이튿날 고문의 후유증으로 28세의 나이로 순국합니다. 묘역은 1929년 1월 고향 울산인 지금의 화정동에 조성됐습니다. 정부는 그의 업적을 기려 광복 61년 만인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동구청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2019년 광복절날 묘역 앞에 흉상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2019년 청사 1층에 조성한 울산교육 독립운동 100년의 빛에는 최연배 선생을 비롯한 7명의 울산 교사 출신 독립운동가가 동판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교사 출신인 서진문 선생은 없습니다. 시원하게 트였던 묘역은 올해 7월 문을 연 4층 건물의 화정가정문화센터로 인해 앞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천재동 선생의 아들이자 서진문 선생의 외손자가 선생의 묘역이 가린다며 건물의 높이 조정 등의 방법을 찾아달라고 1인 시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건물 조성 과정에서 묘역 앞에 있던 선생의 흉상은 가족문화센터 옆으로 이전 설치되어야 했습니다. 선생의 묘역은 운동삼아 산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만 띄일 뿐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네, 화정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서진문 공원으로 명명하고 독립운동가의 을을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지만 별다른 기념 행사도 없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진문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선생의 항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 오전 11시 20분에는 북구 송정동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고헌 박상진 의사 순국 102주기 추모 행사가 열리는 등 광복절 기념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특히 광복절 경축식은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등 보훈 문화 확산을 강조한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주요 내빈 위주로 진행해왔던 경축식에서 탈피해 남진석 광복회 지부장 등 10인의 유족 대표가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입장합니다. 제78주년 광복절 정부 포상에는 3.1 운동 유공으로 독립유공자 고 장기원님에 대한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고 유족인 딸 장양성님이 전수받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광복절인 오늘 태화강 국가정원 작약원 일원에서 제25회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궁화 배달계획 5개 통 150개 분화와 무궁화 사진을 전시하고 무궁화 품종별 구분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또 전시회를 찾는 시민들에게는 오전 9시 30분부터 무궁화 묘목과 초화 500주를 선착순으로 나눠주며 무궁화 관리 방법, 태극기 바람개비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군 차기 호위함 입찰전에서 고배를 마신 HD현대중공업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에 5, 6번 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나오션을 선정하자 기술 점수에서도 경쟁사를 크게 앞섰음에도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지침이 불과 2년여 사이에 3차례나 개정되며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술력의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사업 수주를 사실상 결정해버렸기에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생산된 울산 배 미국 수출 환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울산 원예농협 윤리사업소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생상농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배 미국 수출 환송 행사를 열고 성공적인 수출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수출된 울산배는 7천만 원 상당의 원앙 품종 13.6톤으로 울주군은 올 연말까지 17억 원 상당의 울산배 368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 5년째를 맞아 지난해 자체감사에 참여한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 결과와 소회를 담은 202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활동 보고서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된 급식 모니터링단 활성화 요청, 갑질사항 확인,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문화예술교실 운영 점검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현황판 개선 요구 등의 활동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 인원을 오는 2025년까지 30명으로 늘려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니스트 이용훈 총장과 폴란드 국립브로츠와프대학교 한국어 학과장인 이혜성 교수는 어제 오후 유니스트 총장실에서 두 학교 간 학생 교류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 학성고 출신으로 브로츠와프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장을 맡으며 폴란드의 한국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혜성 교수는 유니스트와 브로츠와프대학의 학생들 간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긍정적인 방안을 놓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주민세 49만여 건에 135억여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군별 부과 규모는 남구가 14만 1,600여 건에 33억 4,6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울주군이 10만 4,300여 건에 48억 1,100여만 원, 중구가 9만 1,200여 건에 16억 200여만 원의 순을 보였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매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원을 정액으로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오늘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난해 여름 8월 한 달간 전기를 1000kWh 넘게 사용한 슈퍼 유저가 울산에도 501엔 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달간 주택용 전기를 1000kWh 추가해 사용한 슈퍼 유저는 전국적으로 3만 4천여 가구로 울산은 501엔 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여름철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427kWh의 2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전기료가 1년 전보다 40%가량 급등한 올해는 1000kW 이상 사용할 경우 한 달 전기요금으로 최소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의 대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파손됐습니다. 매년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방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간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 내부 산책로 위까지 쓰러진 대나무는 대부분 제거되거나 다시 세우는 등 조치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대나무가 많습니다.
쓰러진 거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좀 그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태풍으로 많은 대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난해까지 열렸던 태화강 대숲 남양축제도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매년 태풍이 올 때마다 태화강변 대숲의 대나무들이 쓰러지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근본적 대책은 없을까? 울산시는 대숲 일부 구간에 설치된 대나무 결속지주를 전체 구간으로 확대하고 태풍이 불 때 바람길이 되는 내부 산책로의 폭을 모두 4m에서 2.5m 정도로 축소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리 대숲 내 그 산책로는 대나무 결속 지주를 설치를 하고 산책로 폭을 축소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그 상당한 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업이 완료가 된다면은 태풍에 대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올해 안으로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늦어지면 내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는 상황. 태화강 국가정원 3호 지구의 3호 대숲은 상황이 또 다릅니다. 철새도래지인 3호 대숲에는 이렇게 별도의 결속지주가 설치돼 있지 않고 숲 내부의 대나무들은 쓰러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철만 되면 조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3호 대숲은 철새 도래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대나무가 산책로 위까지 쓰러지지 않는 이상 철새 보금자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쓰러진 대나무들을 그대로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주 2에서 3회씩 유용 미생물 활성액을 뿌려 부패를 억제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솎아내는 간벌 작업이 필요하다는 일부 민원도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대나무 식생은 간벌이랑 자체가 통하지 않는 나무의 식생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늘 소통할 적에 이 민원이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을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과의 소통 등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 동구 양지초등학교 시름부 김종원 학생이 제9회 춘천 소양강배 전국 장사 씨름대회 초등부 소장급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종원 학생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강원 춘천시 한림대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열린 전국 장사 씨름대회에 출전해 4강에서는 서울 영광초 고두희 학생을, 결승에서는 성남 제일초 이시훈 학생을 각각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정원 학생은 지난 4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씨름대회 초등부 통합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은 지난 10일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K3 리그 21라운드 파주 시민축구단과의 홈경기에서 박동혁의 멀티골, 김진현의 추가 득점에 힘입어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울산 시민축구단은 지난 춘천과 대전전 승리에 이어 3연승을 거두며 K3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안방에서 3골을 득점하며 시원한 승리를 거둔 울산 시민축구단은 오는 26일 양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4연승에 도전합니다. 울산 현대청운중학교 여자축구부가 제22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경남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한국여자축구연맹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 현대청운중 여자축구부는 4강에서 충북 예성중을 3대1로 제친 데 이어 결승전에서는 경기 단월중을 만나 3대1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대청운중 여자축구부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를 우승하며 전국 최강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울산시가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자동심장 충격기를 야외 공연장 등 실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기작동 환경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손명희 시의원이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야외 공연장 등 실내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할 수 없는지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해 관련법 저촉과 자동심장 충격기의 작동 온도 등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관리자 책임하에 상시 관리가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관은 오는 19일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과 가족 단위의 체험 계획에 코딩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코딩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야간 개장을 운영합니다. 울산과학관은 시민들이 오랜 시간 과학관에 머물며 다양한 과학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야간 개장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울산과학관 1층 로비에서 마법 같은 코딩의 세계를 주제로 코딩으로 만나는 울산을 비롯해 코딩학계, 로봇, 게임, 발명품, 드론 등 전문 지도교사가 운영하는 다양한 코딩 체험 부스가 마련됩니다. 남구청이 관내 백화점과 학교 등 7개 기관과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롯데백화점 울산점과 현대백화점 울산점, 대현고등학교와 야음중학교, 야음초등학교와 신복초등학교, 옥동초등학교 등 7곳의 주차면 1,300여 면에 대한 협약으로 협약시설의 주차장은 2년간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구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협약에 따라 남구청은 안내 표지와 방범시설, 개방에 필요한 시설과 주차장 도색 보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북구청이 진장지구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북구는 최근 구조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수작에 진그라운드, 보물섬, 와글진장 등 4건이, 장려작에는 진장 스타피아몰, 뉴진쇼 등 4건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최우수작을 선정해 브랜드 네이밍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진장의 특징을 살리면서 특색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우수작은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구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번호판 영치 업무 지원을 위해 체납 차량 데이터와 CCTV 단속 데이터의 융복합 분석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 거주지와 CCTV 단속 자료 등을 토대로 체납 차량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체납 차량이 자주 출현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영치 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북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치 업무 효율성이 향상돼 지방세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